네, 제가 오프닝도 AI 얘기를 했는데 오픈 AI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몸값이 현재 추정으로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친 게 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뭐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썼다 뭐 이런 대답도 하고 하면서 조금 조롱도 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꽤 쓸만하게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유료 버전에서는 더 이제 쓸만한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오답률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그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는데, 대표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는 쓸만한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라든지 오픈AI의 이제 챗GPT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이제 보통 오답률이 한 1%에서 5% 정도만 돼도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이제 성과라고 지금 보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지금 진입을 한 거고요. 사실 2년 전 처음에 오픈AI 챗GPT가 나왔을 때는 사실 오답률이 50%가 넘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한 2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쓸만한 이제 상품까지 올라온 상태로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정한 생성형 제너러티브 AI가 맞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학습을 하는 거고, 인지를 한 다음에 새롭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기반이 이제 사실 이 알고리즘의 기반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비해서 계속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이게 오답률을 계속 줄여나가고 하면서 새롭게 창출되고 이게 지금 벌써 2년 동안에 반복을 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진보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딥시크와 이제 갈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딥시크 나왔을 때 이제 두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가 딥시크가 훈련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었다. 빅테크에. 저비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그 오답률이 거의 이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3 이 정도 수준까지 벌써 와 있다는 거잖아요, 벌써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훈련한 것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다시 축적된 걸 쓰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드는 게 맞다.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훈련한 것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능이 계속 발전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픈 AI가 너희가 우리 걸 갖다 베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이걸 훈련할 때 오픈 AI 챗GPT한테 물어봤다. 훈련 자체를 물어봤다. 네, 그 물어보고 하는 거. 물어보니까 오픈AI가 다 대답을 해줬다. 그거 갖다 썼다. 그다음에 지금 오픈AI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술을 갖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시장에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어차피 트레이닝이라는 자체가 계속 발전되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같이 시류를 탄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지금 사실은 갈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사실 훈련 비용이 뭐 10분의 1이 들었지, 개발비죠. 총 개발비는 5억 달러 넘게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그래도 빅테크보다는 확실히 적게 든 건 맞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은 저는 이제 한 2년 동안 이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이 갖고 있는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한 최근 2년 동안에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용화해서도 뭐 충분하게 지금 이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돼야 그다음에 로보틱스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이제 로보틱스가 이제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하고 로보틱스가 발전되는 모습까지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한 2년 동안 발전을 해왔다라는 데서는 저는 일단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챗GPT가 3.5 정도 나와서 대중들한테 알려진 이후 한 2년 시간 동안 학습 능력이 이제 꽤 쓸만한 영역까지 올라왔다 말씀 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쓸만한 거기까지 왔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당연히 뭐 체감을 하는 거니까요. IT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제 좋아졌다는 의미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모으고 페이퍼의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 좀 정교해질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초창기에 그
처음 AI를 개발한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GitHub에서 파이썬 이제 코드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자연어를 갖다가 네. 그 우리가 컴퓨터적인 이제 데이터로서 저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뱉어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유신익은 뭐뭐 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컴퓨터의 로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계속 쌓고 있다가 다시 물어보면 누군가 물어보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언어로 바꿔서 내비치는 거죠. 근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제가 이제 기대하고 좀 바라는 부분에 공백이 좀 뭐가 있냐면 그 언어를 수치로 변형하는 것.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코파일럿에 물어봤을 때 코파일럿의 이력서를 잘 쓰는 법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력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서두에는 뭘 써야 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화하는 거, 통계적인 거. 즉 이렇게 썼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합격률이 몇 프로였다. 이런 식의 숫자로 연결되는 수치적인 예측과 정리에 대한 확률 통계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어로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한 다음에 내뱉을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집적되는 정보와 응용의 범위가 1차원 수준에 아직은 조금 그치고 있다. 1차원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2차적인 응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진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개발자들한테 이제 많이 듣고 여쭸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금융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뭐 저도 그 생각 못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예를 들면은 뭐뭐와 어떤 산업과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이 기업이 가장 어떤 수혜가 입을까요? 그 기업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그런 이제 AI 시스템들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벤처 기업들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고 그거는 문건의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 중에서 가장 앞으로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을 회사가 어디일까요?라고 했을 때는 그 예측의 범위와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공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그 확실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실생활에서의 AI로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과연 산업혁명이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때 정도 되면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의 현황의 AI 이 레벨에서는 일자리를 대체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일을 좀 아직은 도와주는 수준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뭐 2년 동안 발전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또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코파일럿 정도만 돼도 아까 이력서 말씀 주셨는데 뭔가 작성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니까 남들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추천받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만 해도 그 정도의 효과만 해도 그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없이 일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졌다 이런 이렇게 완전히 답을 주진 않더라도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기업 가치가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작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제가 오픈할 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장은 안 돼 있지만 그 상장 전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합친 수준의 시총은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좀 박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AI니까 좀 후하게 봤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좀 과대평가된 느낌이 있어요. 과대평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대평가된 느낌이 있고요. 이제 오픈AI가 지금 작년 이제 2024년 매출 예상치가 36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적자가 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029년은 돼야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통 아무리 좋은 이제 저희가 AI 회사라 하더라도 보통 매출이 한 10배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회사 가치로 잡아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300억 달러 정도 얘기 나왔다면 저는 앞으로 전망치가 좋은 회사겠다 싶은데 사실 100배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3천억 달러까지 지금 시장 전망치를 올려줬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과대평가된 느낌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오픈 AI하고 엔트로픽이 사실은 이제 미국 독점을 이끌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줘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에 지금 글로벌 AI 산업 구도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산업에서 본다면은 오픈 AI가 너무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이제 글로벌 AI 산업이 엔비디아가 CES 2025에서 벌써 종합 AI 회사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고사양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쿠다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플랫폼 코스모스까지 다 나오면서 결국 이제 하드웨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르는 이제 지금 종합 AI 회사가 계속 이제 출현이 시작됐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스타게이트가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회사들이 더 나올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픈 AI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오라클도 있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연합이 됐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또 딥시크라든지 아니면은 알리바바가 이제 QN2.5 맥스를 내주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픈 소스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를 오픈 소스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다급해진 데가 오픈 AI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네요. 첫 번째가 오픈 소스를 해버리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 쪽에서 사실은 미국의 독점이 사실은 뭐 깨졌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다 그냥 공짜로 갖고 와라 똑같은 네, 건데 뭐 뭐 이렇게 돼버렸죠 쓸만한 게 지금. 나와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700조 원짜리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펀딩이 지금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70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서로 펀딩하겠다고 지금 돈이 문제군요. 예, 돈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힘들어진 게 오픈 AI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엔트로픽이 사실 충격이 가장 크거든요. 뭐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난주에 오픈 AI 샘 울트먼이 뭐 한국을 왔다 갔잖아요. 근데 다들 그랬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이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통해서 대만을 가서 인도를 가고 독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엔트로픽이 오픈 AI의 이제 샘 울트먼이 얘기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펀딩을 더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아직까지도 파트너가 더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를 뭐 ARM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가 ARM을 갖고 있지만은 그 갖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쪽에서 누군가가 지원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결국 또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도 확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와서 카카오랑 협업을 맺었잖아요. 왜 맺었겠습니까? 뭐 카카오가 사랑스러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 필요가 있으니까 중국 거 뭔가. 쓰지 마라. 네. 우리 거 써라. 네. 싸게 줄 테니까 우리 지금 벌써 아시아 쪽의 클라이언트들을 지금 중국과 지금 괴리시키려는 목적이 되게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펀딩도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회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게 뭐 팔란티어가 또 피터 틸 창업주가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또 이쪽을 또 할 수도 있다. 뭐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오픈 AI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독점도 사실 깨지면서 어느 정도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이제 약간씩 뭐 처음에 100% 성공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얼굴까지 비쳤으니까. 근데 지금 갈수록 좀 약간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바뀐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오픈 AI가 이 정도 현재 매출을 갖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100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까? 네, 지금 가격을 이제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쉽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상장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네, 뭐 그 붐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붐업을 상장 전에. 해놓고 일단은 벌크업 해놓고 네, 일단 그렇죠. 상장 나갈 전에는 수도 있는 다 거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픈 AI가 분명히 글로벌 AI 산업을 리딩하는데 특히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리딩하는 데 충분하다. 네. 하지만은 현재와 같은 가치를 받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일단은 좀 지켜보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거는 약간 기대감이 좀 많이 묻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박사님께서도 그 대표님의 좀 과한 긍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원래 성장주라는 거는 매출 대비보다 좀 커야 되니까 더 갈 수 있다, 더 크게 성공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크로하게 그리고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거시 미시를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집중되는 금융시장의 돈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가치 평가라는 기준 자체는 항상 그때 당시에 시황이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할증을 해주느냐, 할인을 해주느냐 이런 요소로 이제 그렇죠. 연결이 네,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벤치마크 지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오픈 AI라는 기업 자체가 확장성, 그러니까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예전에 그런 이제 기업들,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오픈 AI가 정보의 집적이나 라지 랭귀지로 표현해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네. 이것이 실생활로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드림을 갖고서, 꿈을 갖고서 사실 그렇죠. 가치평가가 이제. 맺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유행.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돈을 따박따박 보이고 너무나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네. 이런 기업은 사실 결국에 확장성이 언제 나오고 유료화에, 그러니까 이거는 B2B의 개념이 아니라 B2C의 개념에서 그렇죠. 이제 개인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을 때, 마치 우리가 코카콜라 한번 먹으면은 끊지 못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그런 경향성이 확보가 됐을 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이제 전망이 안정적화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 자체의 로직도 없는 상태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잣대도 꿈으로써 그냥 매겨버리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은 결국에 오히려 안 보일 때는 가치를 높게 매길 수 있지만 보일 때, 즉 유료화가 되고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 투자가 잘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아시아 권역에서 실적을 내고 있고 일단은 카카오라든지 많은 이제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연동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유료화를 분명히 책정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실제로 나와 보니까 런칭이 되다 보니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거잖아 라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때 이제 가치평가가 좀 절하될 수 있다. 그때서야 약간은 이제 공정한 게임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른 거랑 좀 비교하기가 이게 처음 이제 개척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의 밸류는 이 정도 받으니까 여기는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나 이게 반도체는 충격이 조금 덜한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뭐 오픈 AI가 됐든 아니면 M7이 됐든 자기들 모델에 최적화된 칩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픈 AI가 지금 전 세계로 돌고 있는 것도 그 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 스타게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하드웨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뭐 국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뭐 삼성전자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도 이제 긍정적 요인은 분명히 있다. 네. 그런데 안심은 하지 말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하나는 펀딩이 더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아직 파트너십이 제대로 그렇죠. ALM 하나 갖고는 지금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후보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로 가봤을 때는 삼성전자밖에 더 있겠어? 뭐 전 세계 글로벌에서 지금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뭐 가장 크잖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뭐 인텔까지도 보고 있어요. 네, 인텔도 요즘 인텔도 반응을 괜찮고 하더라고요. 네. 브로드컴도 사실 이 파트너십에 충분히 펀딩까지 다 가능한데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UMC라든지 미디어텍까지 보고 리얼텍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일렉트릭이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삼성전자가 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일단은 샘 울트먼은 지금 그 후보군들 회사들을 일단 다 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그런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돈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펀딩이 과연 가능한 회사가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사실 몇 개는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사실 목말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잘 하면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사실 약간 밀려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글로벌 AI 산업에
편입이 될 수가 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반전의 카드로. 네,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루 만에 사실 한국 업체들 다 돌았어요. 세물트만이 하루 만에 돌았어요. 네, 이틀도 아니고 네, 좀 급한가 봐요.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바로 네. 갔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딱 나온 것은 사실 카카오밖에 없었어요. 협력. 그랬죠. 이게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언지를 준 거지 삼성전자 너를 하겠다 해달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그럼 우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오픈 A가 아니더라도 네. 또 이런 종합 AI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더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나왔을 경우에 파트너십으로 삼성전자는 무조건 1순위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급할 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차피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연합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끌고 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 가서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다들 얘기하기는 뭐 HBM 우리 뭐 줄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TSMC도 마찬가지로 이미 엔비디아 연합으로 가 있기 때문에 TSMC를 갖긴 했지만은 TSMC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풀로 지금 캐파가 돌고 있고 물론 미국 공장을 전놨지만은 그걸 지금 브로드컴이라든지 딴 쪽에 먼저 선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회사의 가능성은 좋은데 일단은 저는 안심은 하지 말자. 일단 가능성은 있지만은 삼성전자도 원오브됩니다. 이렇게 좀 보고 들어가신 게 어떻겠나 좀 보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확실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주요 엔비디아 연합 외에 다른 데서 이제 액션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스타게이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타게이트는 좀 어떤 거고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한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게이트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상반되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가 사실은 더 많은 그 자금 모집 집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AI의 끝을 갖다가 완성하는데 그것이 결국 미국의 이제 AI 패권을 완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관련되는 이제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투자가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제 처음에 항상 이제 화두는 이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을 통하고 그리고 이제 딜을 통해서 계속적인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포부는 펼쳤지만 이게 이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는데 본인이 그 테슬라가 기준이 돼서 모든 이제 오너십을 가져가면서 AI 개발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어떤 골과 그 포부를 갖다가 다 혼자서 독식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테슬라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혼자서 다 해왔던 반면에 그것을 이제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정책들로 보여지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론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이 얘기가 결국에는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이제 이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스타게이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세부적으로 거기에 참여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자금 모집이나 사실 자체적인 R&D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이상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칩을 개발한다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쌓고 앉아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고 이제 오픈 AI의 어떤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로드맵에서의 약간은 좀 빈틈이 있었던 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공개를 해줬고 그것에 대한 소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참여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차별화되지 않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의 AI를 완성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니치 마켓을 뚫고 나가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어딘가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대놓고 반대는 못해도 그들은 이제 돈이 없을 거다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회의론을 비췄던 게 어떻게 보면 AI 주도권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샘 알트만하고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뭐 팔아라고 하고 뭐 팔아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 X를 또 얼마에 팔아라 뭐 이렇게 두 친구는 왜 그렇게 한때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실 뭐 재미있죠. 그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는데 뭐 사실 그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기는 한데 사실 2015년도에 뭐 샘 울트먼하고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그렉 브로만이 사실 오픈 AI를 창립을 했어요. 그렇죠. 창립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게 이제 페이팔 이제 매각하면서 그 많은 자금을 갖고 일단 뭐 이제 테슬라 먼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한 게 이제 이쪽 AI 쪽에서 사실은 이제 오픈 AI인데 그러다가 도중에 사실 이제 깨졌어요. 이게 깨진 이유가 본인 입장에서는 이름대로 이제 오픈 AI거든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오픈 소스를 하겠다는 회사였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게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말했다 이렇게 뭐 말은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구글에 치명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영을 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사회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박차고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지분을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XAI를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XAI가 지금 그룹을 출시하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만큼 지금 그렇게 성장이 지금 발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룹 이야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룹이 잘 돼야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옵티머스 같은 이제 이 로보틱스가 움직여 주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정체가 돼 있거든요. 여기 고리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생각하는 게 아마 자기 자체적인 사업에서 이러한 고리가 좀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AI가 분명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펀딩이 약할 거라는 것은 본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펀딩을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않은, 제안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제안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이제 연합으로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AI 주도권에 대한 싸움은 또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딥시크 때문에 뭐 미국, 중국 대립 얘기가 많은데 사실 또 미국 안에서 또 분쟁이 좀 많다는 거. 그 사실 오픈 AI 나와가지고 이제 당시 엑스에서 머스크가 했던 게 클로즈 AI라고 막 비난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미국 안에서도 지금 분쟁이 심하고 또 딥시크 때문에 미중에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는데 딥시크가 얘기하는 다음 목표가 10년 안에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지능을 넘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했고 역시 샘 올트먼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발전한 걸 보니까 그 박사님이 보기에는 10년 안에 가능하겠다고 한 게 그냥 선언일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어차피 꿈은 꿈인 거고 꿈을 크게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요소는 결국에 들어보면은 사실은 칩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칩을 소용하면서 그 칩의 정보 집적과 동시에 칩이 이제 계산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1차적 계산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응용적인 계산이 일어나려면은 이제 2차, 3차적인 계산을 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답을 꺼내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 나눈 것이 있었지만 이제 자율신경적인 반응을 스스로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답이 없고 이제 모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런 경향이 있었을 때는 답은 A였어라는 그 해답을 모른 상태에서 결정할 때 이제 사람의 지능까지도 올라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칩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저장 그리고 1차적인 계산 그다음에 정보의 집적까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짜 모르는 영역에 대한 답까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순간까지 오려면은 이 칩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거는 그 구조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칩의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웨어 회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로직상 꿈은 얘기할 수 있고 다만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그걸 백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꿈일 것 같고 소프트웨어주는 이제 결국에는
젠슨왕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칩의 영역이 어디까지도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오히려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꿈은 크게 끄는 건 좋은데 이걸 실현시켜주는 이제 하드웨어의 역량이 좀 그 시기에 관건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10년 안에 이 하드웨어가 받쳐져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뭐 눈에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미 10년 되고 이내에. 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한 2년 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오답률을 50%에서 1%대로 줄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속도거든요. 네. 이 정도 속도는 분명히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만약에 10년 후가 된다면은 저는 오답률이 거의 뭐 0.0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 정도면 사실 거의 인간보다 낫죠. 우리 인간도 오답률이 학교 많은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CES 2025에서 엔비디아 전신왕이 이제 발표할 때 뒤에서 로봇 14개가 사실 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 4개고 그다음에 6개가 사실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은 지금 뭐 중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딥시크 R1 모델뿐만 아니라 이제 알리바바의 Q현 2.5 맥스 모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텐센트의 이제 훈위안이라든지 바이두의 어니보, 화웨이까지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이것들이 지금 올해 한 6월 달쯤에 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완성된 품을 지금 내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오픈 소스란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좀 힌트를 얻는 게 보시면은 여태까지 엔트로피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는 독점을 갖고 사실은 소스를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도 2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는데 이쪽 중국 애들은 지금 다 오픈 소스로 간다는 거죠. 네. 오픈 소스는 누구나 다 갖다가 스타트업이 그냥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사실 오픈 소스로 나왔어요. 네. 그러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준비를 해줬는데 지금 상황이라 본다면 지금 중국의 딥시크 이런 게 나오는 데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뭐 기술력도 있겠지만 오픈 소스라는 거죠. 네. 그게 앞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다음에 독일, 유럽 어느 나라든지 스타트업들은 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빨리 진화될수록 결국은 하드웨어 쪽에서 저희가 로봇이 발전되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뭐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또 광대한 영토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심각하죠. 요즘 보면은 다 로봇이에요. 중국은. 벌써 뭐 사정 로봇부터 시작 방산용 로봇, 그다음에 공장 인력 로봇, 뭐 패밀 로봇, 요즘에 애완견 로봇이 나왔는데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뭐 옷에다가 이게 메탈이 아니라 그 털들을 다 심었어요. 인공털을 심었는데 진짜 똑같아요. 애완견하고. 그럼 털갈이도 안 하겠네요. 털갈이 할 필요도 없죠.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저는 벌써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발전 속도가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만 봐도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발전되는 속도하고 거의 버금가게 속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사실 2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년 생각하신다 보면은 저는 뭐 앞으로 10년이라고 보면은 뭐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세상이 아까 뭐 샘 울트먼도 얘기했지만은 10년 이내에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지 못한 세상이 올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 봐요. 그 사실 오픈 AI가 오픈을 안 했는데도 2년간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근데 진짜 오픈 AI는 어떻게 보면 디스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남의 거를 오픈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돈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 나스닥 시장이나 우리한테도 약간 충격을 좀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는 게 일단 빅테크들은 계속 간다는 분위기이긴 하던데 이게 시장의 주식 시장 안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거가 딥시크 때문에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건 오히려 미국이 돈을 더 쓸 것이니까 캐판 더 늘어날 것이다.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희 오늘 방송에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지금 빅테크는 이미 이제 돈을 따박따박 그러니까 칩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IT 관련되는 ICT 관련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칩을 갖다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탑에서 결국 칩을 계속 생산하고 만들어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구조에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지 다른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마이크론도 또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계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정화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빠지면 산다. 네. 그런 이제 측면이 좀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밀리면 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는 확보가 돼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픈 AI가 꿈이고 사실은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직접적으로 없다 보니까 더 많은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할증돼 있다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팔란티어가 국방부의 어떤 수주들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정부 연방 정부의 수주를 많이 받는 그렇죠. 기업들이 최근에 AI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기업 자생적인 성장에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 네.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수주를 주는 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다시 그 공급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 동안에는 계속 적자, 그 다음에 매출이 어디서 확보가 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도 쭉 꿈을 꾸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즉 수주가 어디서 먼저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산업에서 어떤 쪽의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탐색 작전이고 그 탐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지금은 아직 안정되기 전의 단계에서 충분히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약간 고평가, 과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근데 막상 금융시장 측면에서 그러면은 쇼크가 오면 이런 회사들이 많이 무너질까요? 또 그렇지 않은 게 아직 꿈으로 실현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팔란티어만 해도 국방 수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에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다른 로봇의 적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네. 이 지금 기대가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무너지지도 못하는 그런 네.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국방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성원을 입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팔란티어가 이번에 실적에 비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도 민간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게 조금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굳이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이 양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AI 투자의 색깔이 올해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CES 2025에서 엔비디아가 했던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딥시크가 했던 행동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종합 AI 회사다, 산업이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정유 회사가 뭐 시추하고 뭐 다 이렇게 막 분화가 돼 있던 게 종합 회사로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AI 산업도 결국은 종합 회사로 갈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연합, 그다음에 스타게이트가 있지만 저는 그러한 회사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AI에 대한 독점이 이제 미국 독점이 깨졌다. 그래서 사실 그걸 걱정하신 분인데 저는 그 독점을 깨진 게 더 호재다. 왜냐하면 미국은 독점이 깨지면은 더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 깨진 독점을 활용해서 자국 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당연히 늘 거다. 왜냐하면 기존하고 달리 뭐 꼭 블랙엘만 써야 되느냐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전에 D램에서 파운드리 넘어가듯이 네.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인프라 쪽, 반도체 쪽은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다음에 AI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쪽은 기존에 관심이 좀 낮았었지만은 새롭게 관심이 부각되면서 성장으로 또 뭐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AI 쪽에서는 올해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그런 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딥시크가 가져온 충격이라는 거는 사실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AI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해 봤었는데 그럼 관련된 우리 기업들도 있으니까 두 번째 주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